예,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요. 분위기가 좀 험악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상대 정권이 망하기만을 기다린 사람들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국회 내에서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정쟁을 자제하자고 계속 여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뭔가 파토를 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 보수단체가요. 평창 올림픽 반대 이런 시위를 대구에서 하면서 막 싸움이 나고 뭐 이런 상태가 좀 됐었나 보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오니까 나는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아, 대한민국이 어떤 실익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죠. 북한이 온다면은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예전부터 해왔던 종북, 친북 이 논리를 계속 연장해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산 수단을 대구 근처까지 이게 관광시켜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깨물어쳐서 자빠지겠네요? 큰일 나요. 테러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6.25 때 어떤 피해를 보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후예여서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부류들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참가시켜야 된다라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 상황태를 만들었던 그 정권한테는 아무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걸 민주 세력이 올림픽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해요. 이게 저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평창 올림픽 관련한 법에 북한을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예, 거기에 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확실히 못 박아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을 반대해서 얻는 이 사람들의 실익이 없을 텐데 이런 시위를 하는 걸 보면 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딘가 또 용돈 좀 찔러줬나? 증거를 내밀 수는 없지만 네. 뭔가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그 세력은 남아 있고요. 요즘 그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반대 세력들의 시위도 시위지만 우리 그 주기적으로 나갔잖아요. 김현희. 칼 858기 김현희가 프랑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프랑스인 납치된 사람을 내가 봤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납치된 프랑스인을 봤다고요?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 들어온 프랑스인을 봤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이거 철저하게 국정원 측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심하게 관리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인터뷰를 프랑스하고 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CNN하고도 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프랑스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파탄 놀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지금 되는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올림픽이라는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을 어떻게 됐든지 흠집을 내고 파탄을 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쪽 애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언론 반응들이. 지난번에 아시아나 전세기가 떠서 북한에 갔었잖아요. 예. 마식령 스키장에 갔다가 다시 또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 1시간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합의가 안 돼서 못 뜨고 있었다. 비행기가. 그건 팩트였어요. 무슨 합의였냐면 지난번에 방송 얘기했잖아요. 거기 갔던 비행기는 미국에 착륙 못한다. 그랬던 건데 그거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은 빼놓고 1시간 전까지 결정이 못 됐던 내용들을 한국과 미국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금이 가서 그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상한 언론들도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또 뭐 각국의 외교 정상급들이 오지 않습니까? 정상급이나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급들이 오는데 여기에서도 이 정상급들이 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신상과 이 사람들이 했던 발언 내역들을 보고 지금 이 평창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뭔가 전쟁을 벌일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외교 전쟁을 벌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에 고공 지지율에 막 허덕이던 사람들이 자꾸 논란을 만들어서 지지율 빼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팩트인 것 같고요. 어저께 단일팀으로 연습 게임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물론 지긴 했어요. 뭐 세계 최고의 팀하고 붙어서 인천에서 했습니다. 진 거니까.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나는 그런 거 있던데 그 애국가가 올려 퍼지는 게 아니고 아리랑이 올려 퍼졌어. 네. 게임 전에. 그거 보고 정말 뭉클하고 좋았거든요. 이거를 애국가를 못 들고 아리랑 올려 퍼지게 만드니까 종북 빨갱이. 지금 이런 식의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야, 사람들 참 나쁘다. 인간적으로 뭐 어떤 음모 또는 어떤 은밀한 조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나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쁠까? 심성이 정말 나쁜 거예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짓을 문재인 대통령 민주세력이 하면 다 문재인 이런 개족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좀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라고 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중요한 거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친일파 세력의 어떤 허브잖아요. 친일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모든 정보와 인적 자원과 재산이 서로 이렇게 통로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조선일보인데 그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적폐 세력들이 지금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찔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보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이게 최대한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선거인데요. 지방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지지율 더 올라가서 3월, 4월, 5월을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단일팀을 만들어? 빨갱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건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뭐 이제 비트코인 논란이라든지 뭐 단일팀 지금까지 준비한 우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띄워서 어느 정도 먹힌 측면이 있다고 보니까 먹히네? 더 한번 질러보자 하고 지금 계속 고호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욕을 하려면 누구를 해야 되냐면요. 박근혜 최순실 욕해야 돼요. 3일날 그 공개 리허설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시간대 온도가요. 체감 온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리허설한 체감 온도가 오후 저녁 7시 초저녁에 20.7도였고요. 8시에는 21.7도, 9시에는 영하. 예, 9시에는 23.2도. 이 양반이 지금 이거 영화 못 알아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워 죽겠다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영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음에 오후 10시에는 영하 23.8도였다니까. 왜 이걸 욕을 해야 되냐면 뚜껑 안 씌우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뚜껑이 왜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23.8도 이거는요. 냉동실보다 더 낮은 온도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데 못 가거든요. 우리 저 냉장고 있잖아요. 영하 5도밖에 안 돼요. 냉동실이. 사실 이런 지점이 있어.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많이 투자 못한다. 나 여긴 또 인정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한 번 올림픽 하는 용도로 그냥 대외적으로 과시하게 사는 용도로 쓰고 버리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하면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잘 써먹는 용도로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순수하게 해왔던 거를 또 욕해. 이게 이명박이 유치하고 박근혜가 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명박이 유치하고 최순실이 했지만 공사를 이렇게 됐던 거고 지붕이 없는 오픈되어 있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경기장은요 사실은요 팩트를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의 동계올림픽 대부분의 동계올림픽은요 서구권에서 열려가지고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대낮에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방송 시간대에 맞추려면 깜깜한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추울 수밖에 없어요. 중계권 때문에 그렇구나. 그 중계권 IOC 때문에 중계권 시간대를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대에 맞추질 못하고 미국이나 유럽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돼요. 모든 경기를. 씨발 욕 나와. 아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왜 그 공군의 에어쇼를 못하게 된 부분도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걸 할 수가 없대. 낮에만 할 수 있는데 공군이 멋있는 에어쇼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무시해가지고 에어쇼를 못 보여줬다고 몰고 가더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시키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보세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동계올림픽들이 열리면 방송 시간대가 개회식, 폐회식 모든 경기 시간대가 미국이나 유럽 중계돼서 방송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해요.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해도 지붕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춥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안 추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평창이라는 데는 원래 추운 데예요. 원래 추운 데인데 원래 추운 데다가 경기장을 지으면서 지붕이 없는 거를 지었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낮에 개회식을 할 생각이었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흘간 쓰고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 속에 이렇게 됐다. 아니 그럴 거면 올림픽 유치를 말았어야지. 뭐 개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기 북유럽의 어느 나라였지 지금 조립식으로 지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 조립식으로 져서 그냥 이렇게 스타디움은 있고 관중석이 다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의자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자 사이도 공간이 띄어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가 그냥 철거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방한 6종 세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일단 본인들이 잘 챙겨 가시기도 하시겠지만 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걸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춥게 만들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데 원래 동계올림픽은 추운 데서 그렇죠. 하는 걸 추운 보러 건 가는 추운 건 건데 좋은 건데. 이거 이제 자꾸 예. 컴플레인식으로 그렇죠. 몰아가는 그렇죠. 거죠. 여기에서 주는 게 판초 우이, 무릎 담요, 핫팩, 방석, 손핫팩, 발핫팩, 방한모까지. 그 비용으로 뚜껑 씌우겠네. 씨.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가장 낮은 온도가 영하 35도였거든요. 근데 군 생활할 때 경계 근무를 나가야 하는 그 타이밍에 온도를 체크하니까 34도.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35도였어요. 3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밖에서. 눈보라가 치는 거기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사고 없이 동상이 걸리거나 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잘 복귀를 했거든요. 그때 입었던 그 방한복을 생각해보면 일상적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주복처럼. 예, 예.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자 개회식 폐회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서민들이 참석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민 중에 몇 명이나 갈까요? 정부에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초대받은 서민들 아니면 없다고 봐야 돼요. 몇백만 원짜리 티켓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좀 살만하신 분들이고요. 그런 난방 대책은요 다 하고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론들 너무 그렇게 씹어댈 필요 없고요. 개폐회식에 오시는 분들 유명 인사들인데 추워서 그거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일종의 폐해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다는 문제점 찾아가지고 막 그렇죠. 지금에 와서 집을 어떻게 씌워? 간단히 그렇죠. 말하면 그런 거지. 비닐로 봉다리 씌울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준비가 부족했던 전 정부를 욕하는 게 맞지. 마치 그럼요. 지금 현재 네. 우리 뭐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북한에서 오는 대표단이 김영남입니다. 공식적인 국가 수반인 거죠. 북한의 최고위급 온 거예요. 김정은은 예.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영남이 오는 순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분이 오는 순간에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정당의 법적 대표자가 누군지 알죠.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무총장?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북한 공식적인 수반이 김영남이에요. 실권자는 김정은이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왕조 국가니까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이 정도가 와주기를 우리가 기대했던 거죠.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 김정은이 오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오고 싶겠다. 김영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또 언론들이 모두가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김영남이라는 사람은 거의 법적으로는 국가 수반이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언론의 프레임을 정말 잘 짜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상한 프레임을 잘 짜요. 그 미국의 부통령이 오잖아요. 펜스 우리 담장님이 오시는데 무슨 말인가. 펜스 부통령이 옵니다. 같은 시간 동안 46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다 갈 건데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올 거다. 한국에 가서 평창에 가서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어마무소라 그러고 야 미국이 드디어 군사공격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바보 같은 짓들인 게 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외교예요. 외교라는 것은요.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라는 것은 미국의 정확한 입장은 뭐냐면 외교적으로 풀겠다 안 되면 전쟁하겠다 딱 요 두 가지거든요. 미국의 전략적 인내 끝냈다는 정책 자체는 이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최후에는 전쟁이지만 외교적으로 대화를 먼저 하겠다가 먼저예요. 그 외교적인 수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협상에 있어가지고 내가 요구할 거 내놓고 상대방이 요구할 거 내놓고 서로 협상하잖아요. 네. 그 외교적인 수사를 마치 이제 전쟁을 막 부추기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간사한 아베가 안배 진삼씨께서 다 우리 담장의 말을 받아가지고 평창 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한미 군사훈련 해주기를 바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고 올 거야. 이게 보도예요. 씨발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끝내겠다는 건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교적인 뭐 압박이 됐든 협상이 됐든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이든지 간에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꼼지락 될 거야라는 거지.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전략적 인내가 끝났으니 내일부터 전쟁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펜스 부통령이 평창에 옵니다. 그리고 김영남이 와요. 2인자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고위급이 오죠. 시진핑 수석을 네. 대신해서 그다음에 안배 진삼도 와요. 다 왔어요. 러시아에서도 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북한이 있는 자리예요.
북한의 김영남이 있는 자리에서 펜스가 와서 우리는 전략적 인내를 끝냈으니까 니들하고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략적 인내는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누구에게 얘기할 거냐? 북한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감 잡으셨죠? 대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말이거든요. 말은 대화고. 그러면서 숨겨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협의를 봤어요. 북핵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거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할 거고 이런 이제 그 협의들을 봤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 이런 데서는 이렇게 씁니다. 펜스가 일본을 들렀다가 온다 우리나라에. 그거는 강경한 노선을 걷고 있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렀다 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항상 일본 들렀다 와요. 아직까지도 미국이 일본을 시켜서 대리 수렴 청정하고 있는 거잖아, 동북아시아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펜스에게 가는 길에 아베 좀 만나고 가.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적으로 편을 들어줄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일본과 한국을 총선 경쟁시키려고 하죠. 뭐 그런 지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김영남이 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뭐 남북 단일팀 경기 같은 걸 보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면 북한이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도발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 이게 북핵이다 보니 관점이 이렇게 다르면요 가장 곤란할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남북 평화잖아요. 그럼 북한이 좀 도와줘야 돼요 이때쯤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쪽 축이 있어. 북한에게 빌미를 안 주려면 한미 군사훈련 부분도 나름대로 좀 조율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평창 올림픽 이 평화 분위기를 쭉 끌고 가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평창 올림픽 끝나고 바로 이제 그 한미 군사 훈련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다. 아까 푸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그 무슨 헛소리냐. 그는 일종의 내정 간섭일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축하하려면은 가서 깔끔하게 축하만 하고 와야지. 가서 잡소리 더 하면 일본의 어떤 경만 떨어지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바르지 않다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나라에도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어떤 고위급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지난번에 현송월이 왔을 때도 그렇고 외신과의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뭘 먹었네 어쨌네 이런 거를 취재를 하지 말고 이 지금 김영남이 1928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상득보다 7살 많아요. 이상득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분 와가지고 단일팀 경기 보고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엘빈 토플러랑 노엄 촘스키랑 동갑인 거예요.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엄청 고령이잖아요. 이 좀 왔을 때 기자들이 좀 진짜 좀 수준 있게 대접, 취재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영남이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외교적인 노력이 평화올림픽이라는 그 단어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구축하는 발판을 만들겠다. 평창으로 인해서라는 그 의도였고 그 의도가 명확하게 지금 주변국들에게 다 의도 전달이 된 거예요. 특히 북한까지. 그래서 김영남이 오게 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체육 관계자나 뭐 다른 부서에서 올 수도 있었지만 김영남이 오게 된 것은 사실은 2월 9일 날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리셉션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하는 리셉션에 김영남도 오고요. 펜스도 오고요. 아베도 오고요. 다 와요. 총 17개 국가의 정상들이 오는 건데 이게 예상됐던 인물 중에 최용해라고 있었잖아요. 최룡해. 이 사람의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 뭐냐면은 2015년도에 박근혜가 갔던 그 열병식. 그게 최용해가 갔는데 이 사람은 실세이지만 국가적인 수반은 아니기 때문에 의전 서열에서 맨 끝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전 서열 1위가 와서 중심에 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영남이 왔다는 것은 수행단이 있어요. 김영남 수행단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몇 명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말았던 거가 아니고요. 대표단 인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명단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영남을 빼고도 21명이 와요. 21명이 오는 그 대규모 방문단이 오는 거예요. 고위급 방문단인데 이 21명이 김영남을 하고 같이 온다는 것은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외교적이라든지 내치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떠한 협상에도 모든 협상 현안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많은 사람이 오면은 그렇죠. 굉장히 소통에 있어가지고 쉬워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중요한 그 대표단이 오는 거고, 이 대표단이 와서 물론 김영남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할지 펜스와 단독 회담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초미의 관심사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외교는요, 적국과의, 북한은 적국이었었잖아요. 적국과 미국도 북한이 적국이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 대표단이 왔다고 하면 김영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21명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는 김영남이 받지만 이 21명이 물밑에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무슨 협상을 할지,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물론 김영남을 택한 것은 김영남이 미국이 인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누구는 우리나라 땅에 발 못 붙여,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지 북한은. 예. 근데 김영남은 그 리스트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자유로운 사람이 대표단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북한에서 미국 쪽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상에서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을 안 만날 거야, 어떤 식으로든 안 만나려고 애를 쓸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상으로는. 안 만날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정상급 인사들의 동선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평창이라는 큰 그 동네를 막 여기저기 나는 여기서 묵을 거야, 나는 저기 있을 거야 하면서 안 보고 지낼 수 있는 동선이 아니에요. 어차피 VIP들은 그 숙소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동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길을 쓰고 피하지 않는 이상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부분은 무슨 얘기가 오갔냐보다 난 트럼프가 안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펜스 우리 담장 선생은 트럼프 스타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날씨처럼 그 상태에서 만나면 스파크가 튀면서 그렇죠. 뭔가 좀 녹아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테우스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좋은 군사 옵션도 비극의 시작이다. 옳은 말을 한 네, 겁니다. 네. 유엔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올바른 선언을 한 거예요. 예.